자, 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자, 올림푸스 개봉기 제3탄이고요. EM1이랑 같이 구입한 300mm f4.0 프로 렌즈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렌즈는 마이크로 포 서즈에서 300mm의 화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풀프레임으로 환산을 하면 600mm 화각을 가지고 있는 렌즈고요. 물론 심도는 2배니까 이제 f8 정도의 심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사실 그런 초망원에서 저는 심도를 그렇게 크게 따지는 편은 아니라서 구입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보증서는 중요하죠. 매뉴얼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렌즈 파우치가 있네요. 사실 파우치 필요도 없는데. 자, 안에 렌즈가 있겠죠. 없으면 이제 큰일 나죠. 자, 우와, 마이크로 포 서즈 렌즈 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긴 하죠. 근데 뭐 화각이나 조리개를 생각하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고요. 300mm f4 렌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풀프레임에서 600mm 렌즈 크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죠. 자, 얘도 그 40-150 렌즈랑 마찬가지로 후드가 일체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지? 열어봐야지. 얘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그거네요. 요 트라이포드 칼라를 제거를 하면 대신에 얘를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지나게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렌즈를 트라이포드 칼라 없이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컴팩트하긴 하지만 화각에 비해서, 어디까지나 화각에 비해서요. 어디가 위야? 상당히 묵직하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 또 비교할 만한 게, 얘의 무게는 얘랑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얘랑 비슷하죠. 얘는 풀프레임용 70-200 2.8 렌즈거든요. 풀프레임 70-200 2.8 렌즈랑 비슷하고, 자, 얘랑 또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망원 렌즈, 얘랑 비교를 해보셔야죠. 이거는 니콘 200-500 5.6 렌즈거든요. 물론 얘는 단렌즈고 얘는 중렌즈긴 하지만, 얘는 5.6이니까 물론 얘보다는 밝은 렌즈죠. 박다기보다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요. 왜냐면 얘는 풀프레임에도 사용할 수 있고 크롭바디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자면은 화각은 얘가 더, 사정거리는 얘가 더 길어요. 얘는 환산 600mm니까. 대신에 얘는 조리개가 좀 더 밝다. 5.6이니까요. 얘를 이제 이 풀프레임 조리개로 환산하면 f8 정도 되는 거니까요. 이제 심도나 빛의 양면으로 봤을 때. 근데 얘를 크롭바디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얘가 750mm 렌즈가 되거든요. 그쵸? 1.5배 하면은. 근데 얘는 600mm밖에 안 되니까 얘랑 어느 정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롭바디랑 얘는 또 심도면에서는 1.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심도면에서는 얘랑 비슷한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5.6이고 얘는 1.5배 정도 하면은 얘도 5.6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같은 용도의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초망원 렌즈. 얘는 이제 줌렌즈지만 대신에. 자, 그래서 하여튼 얘를 대체하기 위해 제가 구입을 한 렌즈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무게는 당연히 얘가 압도적이진 않네요. 비슷한데 생각보다 가볍진 않아요. 그래도 크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작죠. 70-200이랑 비슷한 무게. 70-200보다는 무겁고 50-200보다는 가볍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일체형 후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집어넣고 쓰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40150에 사용할 수 있는 텔레컨버터인 MC14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렌즈의 외관을 한번 다시 계속 살펴볼게요. 외관은 전부 다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단렌즈이기 때문에 줌링은 없어요. 줌링은 없는 대신에 이 포커스 링이 상당히 두껍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 렌즈들과 마찬가지로 포커스 링을 뒤로 당겨서 매뉴얼 포커스로 바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림푸스 렌즈에서 이 렌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없었던 기능이 있는데요. 이 렌즈는 렌즈 자체에 손떨림 방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림푸스 바디들의 손떨림 방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올림푸스 렌즈들은 손떨림 방지가 없거든요. 아까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40150도 망원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손떨림 방지가 없는데, 얘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있는 이유가 얘는 이 렌즈 안에 있는 손떨림 방지랑 바디 안에 있는 손떨림 방지랑 연동을 해서 싱크 IS라고 명명을 했어요. 올림푸스에서 연동을 해서 좀 더 강력한 손떨림 방지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의 듀얼 IS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손떨림 방지가 들어간 바디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렌즈에 손떨림 방지가 달린 렌즈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사실 파나소닉 듀얼 IS가 활용하기에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파나소닉은 대부분의 렌즈에 손떨림 방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올림푸스는 바디에 손떨림 방지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손떨림 방지가 달려있는 렌즈가 잘 없어요. 대신에 근데 이 300mm 렌즈부터는 바디에 손떨림 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즈에도 손떨림 방지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렌즈랑 최근에 EM1 마크2랑 같이 발매된 1200mm 렌즈, 1200 렌즈, 걔가 손떨림 방지가 장착이 된 채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나 얘를 사용을 하면 손떨림 방지를 더 강력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커스 리미터가 있죠. 1.4m에서 무한대까지, 4m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1.4m에서 4m까지. 한 가지 대단한 점이 이게 300mm잖아요. 그러니까 환산으로 치면 600mm 화각인데 1.4m 거리에서 초점이 맞는다는 거예요. 1.4m 거리면 어느 정도냐면은 제 팔이 닿는 거리에서 조금 먼 정도? 제 팔이 한 1m 될 거거든요, 길이가. 그러니까 상당한 마크로 렌즈로도, 간이 마크로 렌즈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600mm 화각인데 1.4m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건 굉장하네요. 자, 한번 얘를 바디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닥에 서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얘가 300mm 단렌즈다 보니까. 물론 예전에 올림푸스가 DSLR 시절에는 얘보다 더 엽기적인 300mm 2.8 렌즈를 내놓은 적도 있긴 하거든요. 걔는 이제 환산 600mm인데 2.8 조리개를 가진 렌즈였는데, 그래도 얘도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드까지 펴면 이런 모습이고요. 얘를 이제 D500 DSLR에다가 70200을 연결한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건 지금 D500이고요. 70200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후드까지 연결하면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얘가 만약에 풀프레임 바디였으면 얘가 이제 200mm 화각이겠지만 지금 얘는 크랍 바디니까 300mm 화각이고요. 얘는 마이크로 포 서즈 바디니까 600mm 화각을 가진 렌즈예요. 무게는 얘는 보기보다 무겁네요. 무게는 비슷해요. 사실 비슷해. 근데 이제 사실 얘랑 용도가 얘랑 비교될 용도는 아니죠. 얘는 300mm까지밖에 안 되는, 이 바디에 물려도, 크랍 바디에 물려도 300mm까지밖에 안 되는 렌즈니까. 자, 용도를 비교를 하자면 얘랑 비교를 해야죠. 얘랑. 굳이 용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얘랑 이렇게 된 상태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400mm까지만 할게요. 400mm까지 중하면 얘가 600mm니까. 자, 얘랑 얘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서로
서로 비슷한 화각이랑 비슷한 조리개 값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얘는 5.6이지만 센서가 더 크죠. 근데 얘는 센서가 작은 대신에 4.0이에요. 그래가지고 크랍바디에 400mm를 물린 것이랑 여기 마이크로 포 소재에다가 300mm F4를 물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무게는 당연히 얘가 가볍고 부피도 컴팩트합니다. 물론 이제 이 바디 성능이 이 바디 성능이 D500이랑 맞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D500이랑 바디 성능이 맞먹지는 못할 테지만 제가 사용하는 그냥 취미 수준에서는 충분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나중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얘랑 얘를 이렇게 들고 나가서 조류 사진, 야생동물 사진을 찍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치우고, 어우, 무거워.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 MC14를 사용을 해서 화각을 1.4배로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MC14를 결합을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MC14가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죠. 자, MC14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MC14 연결하게 되면은 얘가 300mm 단렌즈가 아니고 420mm 단렌즈가 되면서 조리개 값이 f5.6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f5.6으로 늘어나는 대신에 환산 화각이 840mm가 되는 거죠. 840mm면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 800mm 렌즈가 요 사이즈라는 거는 굉장한 거죠. MC14랑 사용을 해도 화질 저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한번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니까 저기 벽에 있는 달력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 상당히 옛날 달력인데 언제 달력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 달력. 달력을 안 쓰니까. 한번 손돌방 테스트를 위해서 60분의 1초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또렷합니다. 굉장한데. 손돌방 성능이 굉장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800mm거든요, 화각이. 환산 화각. 손돌방 성능이 굉장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야생동물 찍을 때는 손돌방 성능은 그렇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짐승들이 가만히 포즈를 취하고 서 있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돌방은 그다지 제가 사용할 그런 목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얘를 사용해서 풍경을 찍으신다. 초망원으로 풍경도 많이 찍으세요. 은근히 의외로. 꼭 관광렌즈만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망원으로 얘를 사용해서 달을 찍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손돌방이 상당히 유용하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300mm 프로 렌즈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얘를 들고 나가서 한번 D500이랑 200, 500 그 조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격도 사실 D500 출시됐을 때 가격 생각하면 비슷하거든. 안 비슷하구나. 얘가 훨씬 비싸요. 비싸긴 얘가 훨씬 비싸요. 왜냐면 200, 500 렌즈가 굉장히 싸게 잘 나왔거든요. 150만 원 정도 가격에 출시가 됐었는데 니콘 렌즈 치고는 상당히 싸게 잘 나왔는데 얘는 이제 단렌즈고 조금 더 밝은 조리개라는 걸 고려를 하면 얘도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죠. 600mm 단렌즈랑 비교한다 치면 물론 이제 뭐 심도나 빛의 양을 따지면 같은 건 아니지만 사실 얘도 센서가 많이 성능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자 앞으로 하여튼 얘를 가지고 D500이랑 200, 500 렌즈 조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끝.